불확실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A부터 Z까지의 상승률마저도 모두 취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필승 전략이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서 쌀 때 사서 A에서 사서 비쌀 때 즉 Z에서 파는 것, 이게 아주 기본 중엔 기본, 이게 필승 전략이란 얘기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물 ETF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소폭이에요.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0.3% 가량의 장외거래상의 상승 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랫꼬리 정확하게는 5일 연속이지만 바닥에서의 아랫꼬리가 4연속, 그리고 양봉 한번, 음봉 한번, 양봉 한번. 오늘 현재 장외거래의 추세대로만 간다면 오늘 양봉으로 출발해서 또다시 직전 고점이었던 볼린저 밴드 평균가를 터치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 구간에서 약간상의 상승이 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은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왔고 그 와중에 현물 차트의 200일선을 터치한 후 다시 현물 ETF의 박스권으로 들어온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 정상화된다, 이 정도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올해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밋 기대감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입니다. 날짜로는 내일이고요. 그 와중에 가상자산 토론회가 있었어요. 다른 내용들은 좀 많지만 핵심 사안은 이겁니다. 우리가 늘 외환 보유고를 달러, 금 이런 것들로만 증명을 해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도 편입 여부를 이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전략자산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즉슨 각국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어떤 그 신뢰의 기준으로 둔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무역, 그 밖에 각종 대외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하는 내용을 좀 검토해야 된다. 결론은 아직 참 멀었고요. 일단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데,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글쎄 내용이 픽스가 되려면 뭔가 우리나라가 정상화돼야 되겠죠? 이런 내용은 뭐 지금부터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른 듯도 싶습니다. 좋은 내용이지만 잠재적인 호재 정도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여전히 금리는 동결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어제보다도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까지는 91%대였거든요. 하루 사이에 소폭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 뭐 91이나 93이나 사실 분석상의 의미는 없고요. 그냥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내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언제? 3월 달에요. 날짜상으로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있나요? 2주 남아있습니다. 날짜로는 3월 19일, 우리 시간으로 3월 20일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과연 우리가 트럼프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순리대로 갈 것이냐, 이 말인즉슨 트럼프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실어서 그 단기적인 움직임에 내가 집착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은 반망하는 자세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좀 넓은 시각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 선택에 달려있지만 트럼프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에는요, 불확실성이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불확실성을 확실한 기준으로 두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에 흔들리시다가는 휘둘리게 되어 있죠. 어제까지는 호재일 것처럼 얘기하다가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것이 전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캐릭터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이제 10년 차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거창하고, 10년 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먹고 살고 있고 그래도 나름 좀 벌었다 한다면은 좀 먼 편에 속하는데, 이럴 때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아무튼 주요 쟁점 또는 주요 인물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저는 한 발짝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측 가능한 이벤트 또는 예측 가능한
사건 혹은 인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장에서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그 사건의 실마리를 따라서 단기적으로 표현하면 롱숏 또는 매수 매도 이거를 반복하는 편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수익이 좀 나죠. 좋은 얘기 하면 일단 사고 안 좋은 얘기하면 일단 팔고 좋은 얘기 할 것 같으면 롱 쳤다가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숏 쳤다가 뭐 이런 패턴이죠. 근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저의 관점은 상승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한 지 이제 2년 5개월째고 올해 안에 매도를 할 계획으로 좀 재고 있는데 시기 또는 뭐 어떤 시세 기술적인 어떤 분석 포인트들을 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작은 또는 그보다는 조금 큰 이런 웨이브들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 중기적인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더 기다릴 것이냐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 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맞죠. 저처럼 전업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모든 웨이브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과 단기적인 하락 여기에 모두 잘 대응한다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간다고 하면 일자로 이렇게 상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고평가받는 구간이 있고 저평가받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뭐 계속 혼재되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의 온전한 상승률보다는 단기 고점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단기 저점에서 재매수하고 다시 팔았다가 재매수 다시 팔았다 재매수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그냥 A에서 사서 Z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응법에 이런 단기적인 대응의 가장 큰 맹점은 단 한 번의 매도나 매수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확실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A부터 Z까지의 상승률마저도 모두 취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필승 전략이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서 쌀 때 사서 A에서 사서 비쌀 때 즉 Z에서 파는 것 이게 아주 기본 중엔 기본 이게 필승 전략이란 얘기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이미 비싸지긴 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측 불가능할 때는 그냥 예측 불가능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